벌써 20년째.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있지만 매번 실패의 쓴맛을 봤다는 그녀. 오늘도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간신히 체중을 감량해도 넘치는 식욕에 수포로 돌아가기 일쑤. 그 덕분에 옷장에는 못 입는 옷이 가득합니다. 이거 제가 살 뺐을 때 105 사이즈에서 77까지 뺐을 때 입었던 옷들인데 지금은 다 안 맞아요. 이것도 77 정도 되거든요. 아하. 팔뚝이 낑겨요. 안 잠겨요. 아, 안 잠겨요, 거기가? 네. 지금 팔뚝이 낑겨가지고 숨막혀. 재작년 겨울 입던 외투와 아들이 사준 아끼던 블라우스까지 이제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맞았던 옷인데. 한눈에도 사이즈가 달라진 게 확 느껴지는데요.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를 오가며 옷장엔 못 입는 옷들이 쌓였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고 이때로 다시 살 빼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몇 번 입지 못한 옷들을 보면 답답할 뿐인데요. 은주 씨에게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였답니다. 제가 한약 다이어트, 배에다 지방 주사도 맞아보고 헬스클럽 가서 PT도 끊어보고 진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거든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또 한약 다이어트가 좋다 그래서 평택까지 갔다 온 적도 있어요. 30대 중반부터 쉼 없이 다이어트를 해온 은주 씨. 몇 번의 성공도 있었지만 늘 요요 현상이 따라왔답니다. 다이어트를 향한 의지는 강했지만 도저히 식욕은 이기지 못한 건데요. 82 해가지고 앞자리 바뀌면은 신랑한테 꽃 사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82였다가 78 찍었을 때 이걸 신랑이 사준 거예요. 남편이 선물한 꽃이 무색하게 체중은 더 늘었습니다. 아, 도대체 내려가질 않네. 아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데요. 조금이나마 움직이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청소를 시작한 은주 씨. 좋아하는 떡과 빵도 참으며 식욕을 누르려 했습니다. 표정에서 아쉬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떡과 빵의 유혹을 뿌리치고 외출에 나선 은주 씨. 지인과 점심 약속 때문인데요. 과연 은주 씨의 점심 메뉴는 뭘까요? 다이어터에겐 금지된 장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가득한 뷔페입니다. 나 왔어요. 이제 왔어. 나 지금 먹고 있잖아. 늦어가지고. 아유, 차가 막히네. 차 맡았어? 지인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음식을 가지러 이동. 부지런히 음식을 담는데 온통 고칼로리 메뉴뿐인데요. 이 순간을 위해 집에서 떡과 빵도 참은 모양입니다. 여기 오면 즐거워요. 여기 먹을 게 많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즐길 차례. 테이블을 가득 채운 음식들. 넘치는 식욕 앞에서 젓가락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참아온 식욕이 폭발하며 가속도가 붙은 듯. 빠른 속도로 음식을 먹는 은주 씨.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접시는 한쪽에만 가득합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너? 맛있다며. 응? 아유, 전반전 끝났네. 왜? 음식 가지러 갔다 올게요. 거야? 네. 얼마나 먹으려고야? 곧이어 후반전을 시작한 은주 씨. 후반전을 뛸 선수는 매콤한 떡볶이.
가져왔어. 야, 야채 공간 만만 가져왔어. 떡볶이 먹어요. 자기 좋아하는 떡은 꼭 가져오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식욕 앞에 오늘도 은주 씨의 다이어트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은주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폭식을 했나 봐요.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보니까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근데 먹을 땐 괜찮은데 먹고 나면은 막 속이 쓰리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우 그래. 아이고. 소화장애를 유발하는 폭식하는 습관. 오래전부터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32살 때 혼자 돼가지고 그때부터 애들을 혼자 키웠거든요. 근데 택시를 했는데 차에서 내려보질 않고 3일 밤낮을 택시 끌고 나가고 또 낮에는 노래방 청소 가고 밤에는 택시 끌고 나가고 진짜 쉬러 들어가면은 천장에 돈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그냥 진짜 손이 덜덜덜 떨려야지 먹고 몰아서 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렇게 105kg까지 가기까지 내가 살쪘다는 거에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그냥. 30대에 받은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그리고 더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한쪽을 못 써가지고 제가 병원에 45일 있고 1년 반 재활 치료하고 그때 뇌병변 6급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쓰러지니까 애들만 생각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45일 병원에 입원해 있고 1년 반 재활 치료할 때 제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큰 시련 후 깨달은 건강의 소중함. 그날 이후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다이어트에 매진하며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도 힘든 가운데 우리 애들이 잘 커져가지고 감사해요. 넘치는 식욕에 매번 요요 현상을 겪으며 점점 지쳐가는 은주 씨. 무엇보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체중 감량이 절실해 보입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비만이 지금 되게 심각한 상태라는 거는 알고는 계신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정도 비만도가 되면은 그 예전에 30대 때 겪으셨던 뇌경색 같은 것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신 거죠. 근데 그때는 다행히 이제 건강하게 지금 회복을 하셨지만 지금 나이에 뇌경색과 심근경색 같은 걸 앓게 되면은 그때 이제 장애를 남길 수 있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높은 체중과 체지방률, 중성지방과 공복혈당도 정상치를 벗어나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때보다는 제가 살이 덜 쪘으니까 좀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처럼 또 쓰러진다고 하니까 좀 겁이 많이 나죠. 비만은 체내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질병으로 만성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비만으로 인해 체내에 과도하게 쌓인 지방세포에서는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 물질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하면서 혈관벽 세포를 공격하고 망가뜨립니다. 이로 인해서 고지혈증, 고혈압, 대사증후군,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관장동맥 질환 등 각종 대사 질환은 물론 심뇌혈관계 질환, 심한 경우에 사망의 원인이 되는 암의 발병률도 높이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서는 고도 비만일수록 다양한 질환으로 수명이 최대 14년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었습니다. 비만도가 5 이상 증가할 때마다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특히 뱃살에 집중된 내장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 공장으로 전신 질환에 영향을 끼칩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염증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바람 부는 날씨에 평소 비만이 있는 분들은 혈관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낮아지고 일교차가 커질수록 반드시 혈관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기온이 오르면 혈관은 늘어나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기온이 약 10도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9% 높아지고 심근경색, 심장마비, 협심증, 뇌경색, 뇌졸중 등의 심내혈관 질환으로 악화돼 사망할 위험도 커집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낮아지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과 뇌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